안녕하세요. 령돌마 매슐입니다. 아이와 영어책을 읽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책장에는 아직 읽지 않은 책이 많은데 아이는 이미 여러 번 읽은 책을 또 가져와요. 엄마, 이 책 읽어줘. 그럴 때 부모님은 조금 고민하게 될 거예요. 이제 이 책은 충분히 읽은 것 같은데 계속 같은 책만 읽어도 괜찮을까?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만나려면 다른 책을 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혹시 내용을 이미 외워서 읽는 척 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의 아이도 새로운 책보다 익숙한 책을 자꾸 가져오는 편인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반복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합니다. 같은 책을 다시 읽는다고 해서 아이가 반드시 같은 읽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야기가 익숙해진 뒤에야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반복 읽기가 언제 의미 있는 읽기가 되는지, 그리고 같은 책을 다시 펼칠 때 부모가 어떤 질문을 건네면 좋은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모르는 단어를 만났을 때 바로 뜻을 알려줄지 조금 기다려 볼지 판단하는 5가지 기준을 살펴봤는데요. 모르는 단어 하나 때문에 매번 읽기를 멈출 필요는 없다고 말씀드렸죠. 아이에게는 그림과 문맥을 살펴보고 의미를 짐작해보는 시간도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같은 책을 다시 읽으면 이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이미 이야기의 큰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 읽을 때 놓쳤던 단어와 표현을 다시 만날 수 있고, 인물의 행동이나 그림 속 단어도 조금 더 여유롭게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반복 읽기는 단순히 똑같은 문장을 여러 번 소리내는 활동과는 달라요. 익숙해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매번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읽기거든요. 부모님들이 반복 읽기를 걱정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아이가 문장을 이해하지 않고 외우게 될까 봐서일 거예요. 실제로 아이가 익숙한 책을 읽을 때 글자를 자세히 보지 않고도 다음 문장을 말하거나 페이지를 넘기기도 전에 문장 전체를 먼저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부모님은 생각하게 되죠. 이건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운 거 아니야? 그런데 문장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아이는 반복해서 들은 문장을 통해 영어의 소리와 리듬에 익숙해질 수 있고요. 자주 반복되는 표현과 문장 구조를 하나의 덩어리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외웠느냐 외우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이야기의 의미와 연결하고 있는가, 그리고 익숙해진 문장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있는가가 더 중요해요. 아이가 문장은 잘 말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면 읽기의 방향을 조금 바꿔줄 필요가 있겠죠. 반대로 문장을 거의 외웠더라도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림 속 단어를 찾아내고 그 표현을 다른 상황과 연결해 볼 수 있다면 그 반복은 의미 있는 언어 경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반복 읽기를 볼 때는 아이가 외웠나? 그것만 확인하기보다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책을 다시 읽으며 아이가 새롭게 보고 있는 것이 있을까? 같은 책을 3번 읽으면 좋다, 5번 읽으면 더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아이마다 책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고 책의 난이도와 내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해진 횟수를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읽을 때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의미를 조금씩 발견하는 것입니다. 처음 읽을 때 아이는 이야기를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바쁠 수 있어요. 누가 등장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파악하며 책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야 하는데요. 이야기가 익숙해지면 아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인물의 마음을 살펴볼 수도 있고, 글과 그림에 숨어있는 단서를 찾을 수도 있고, 반복되는 표현이나 문장의 리듬을 더 자세히 들을 수도 있겠죠. 같은 이야기를 다시 읽지만 아이의 읽기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같은 책을 다른 시선으로 읽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책을 다시 펼칠 때 어떤 시선으로 읽어볼 수 있을까요? 5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이야기의 흐름을 봅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어? 마지막에는 무엇이 달라졌을까? 처음 읽을 때 놓쳤던 사건의 연결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아이가 모든 내용을 순서대로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억나는 장면을 먼저 말하거나 책의 페이지를 다시 펼쳐 보여줘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줄거리를 정확하게 외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의 시작과 변화, 결과를 연결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이는 지금 어떤 마음일까? 처음과 마지막의 마음이 같을까? 어떤 일 때문에 마음이 달라졌을까? 처음 읽을 때는 사건만 따라가던 아이도 이야기가 익숙해지면 인물의 표정과 행동을 조금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정답을 먼저 말해주기보다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들어보세요. 아이가 화가 난 것 같아 라고 말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 하고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 아이는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 속 근거를 연결하게 되겠죠. 세 번째, 글과 그림 속의 단서를 찾는 시선입니다. 어디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 그 마음을 보여주는 말이 있을까? 그림에는 어떤 단서가 보이니?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표현과 장면을 책 안에서 다시 찾아보는 겁니다. 여기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정답이 있는 단서를 찾아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책 속의 말과 그림에 연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야기 속 언어 표현을 듣는 시선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네. 이 문장은 어떤 느낌으로 읽으면 좋을까? 이 말은 언제 한번 사용해 볼 수 있을까? 아이가 이야기를 충분히 알고 나면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쓰이던 힘을 소리와 억양, 반복되는 표현을 살피는데 조금 더 사용할 수 있어요. 같은 문장을 등장인물의 마음에 따라 다른 목소리로 읽어볼 수도 있고 책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을 찾아 함께 말해볼 수도 있겠죠. 다만 정확한 발음을 반복 훈련하거나 문장 전체를 반드시 외우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재미있는 표현을 발견하고 그 표현을 이야기 속 감정과 함께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에는 이야기를 아이의 생각과 연결합니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비슷한 일을 겪어본 적 있어? 주인공에게 한마디 해준다면 뭐라고 하고 싶어? 이 단계에서 아이는 책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데서 벗어나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과 생각으로 풀어내게 됩니다. 영어로 길게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짧은 영어 표현과 우리말을 섞어도 좋고 먼저 우리말로 충분히 생각을 나눈 뒤 아이의 생각 가운데 한 문장만 영어로 표현해 볼 수 있어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영어로 완벽하게 답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생겼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와 다툰 아이가 마지막에 용기를 내어 사과하는 이야기를 읽었다고 해볼게요. 처음에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두 친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지? 이야기의 흐름을 보는 질문이죠. 다음에 다시 읽을 때는 주인공의 마음은 언제 달라진 것 같아? 하고 인물의 변화를 봅니다. 또다시 펼쳤을 때는 미안한 마음이 생겼다는 걸 어떤 말이나 그림에서 알 수 있을까? 하고 단서를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는 사과할 때 사용한 표현을 인물의 마음을 담아 함께 읽어볼 수 있고요. 마지막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죠. 너라면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어? 같은 이야기지만 읽을 때마다 아이가 살펴보는 지점은 다르죠. 이것이 같은 책을 다시 읽으면서도 같은 읽기를 반복하지 않는 방법이에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다음번 책 읽기에서 5가지를 모두 해봐야겠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5가지 질문을 한 번에 모두 던지지는 마세요. 책 한 권을 펼쳐놓고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어? 주인공의 마음은 어땠어? 어디에 단서가 있어? 이 표현은 무슨 뜻이야?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하고 연달아 물으면 아이의 책 읽기는 금방 시험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책을 다시 펼칠 때마다 시선 하나만 건네도 충분해요. 어떤 날에는 이야기의 흐름만 보고 어떤 날에는 인물의 표정만 살펴보세요. 또 어떤 날에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고 좋아하는 장면을 함께 웃으며 읽어도 괜찮아요. 반복 읽기의 목적은 매번 새로운 활동을 완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익숙한 이야기 속에서 아이가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해를 확인하는 시험이 아니라 새롭게 바라보는 시선을 옮겨주는 초대입니다. 모든 책을 반드시 반복해서 읽을 필요는 없어요. 특히 다음과 같은 책은 여러 번 읽어볼 가치가 있어요. 아이가 스스로 다시 가져오는 책, 이야기의 흐름은 이해하지만 인물의 마음이나 결말을 더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책, 그림 속에 말하지 않은 단서가 있는 책, 반복되는 표현이나 재미있는 문장 리듬이 있는 책, 아이의 경험과 연결할 이야기거리가 있는 책입니다. 반대로 아이가 책의 내용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한 페이지마다 설명이 길어져야 하며 다시 읽을 때마다 큰 부담으로 느낀다면 반복 횟수보다 책의 난이도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같은 책을 여러 번 읽힌다고 해서 너무 어려운 책이 저절로 이해가 가능한 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같은 책을 언제까지 읽어야 할까요? 아이가 더는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않거나 책을 다시 펼치는 것을 분명히 싫어한다면 반복을 계속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반복 읽기는 부모가 정한 횟수를 채우는 과제가 아니라 아이에게 익숙함과 발견을 주는 읽기여야 합니다. 반대로 아이가 같은 책을 계속 가져오더라도 바로 다른 책으로 돌릴 필요도 없어요. 익숙한 책과 새로운 책을 함께 두면 됩니다. 아이가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에서는 언어의 리듬과 이야기의 의미를 충분히 경험하고 새로운 책에서는 새로운 단어와 이야기 구조를 만날 수 있어요. 익숙한 책과 새로운 책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가지 읽기가 함께 있을 때 아이의 읽기는 안정감과 확장성을 모두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내용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장을 기억하는 것 자체는 나쁜 반복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아이가 그 문장을 이야기의 의미와 연결하고 있는가입니다. 둘째, 반복 읽기의 가치는 몇 번 읽었는지가 아니라 읽을 때마다 무엇을 새롭게 발견했는가에 있습니다. 셋째, 같은 책을 다시 펼칠 때는 5가지 질문을 모두 하지 말고 그날의 시선 하나만 건네주세요. 이야기의 흐름, 인물의 마음과 변화, 글과 그림 속 단서, 기억에 남는 언어 표현과 리듬, 그리고 아이의 경험과 생각, 이 5가지 시선 가운데 하나만 선택해도 충분합니다. 같은 영어책을 다시 읽는 것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야기를 따라가고 다시 읽으며 인물의 마음을 발견하고 글과 그림 속 단어를 찾고 언어의 표현과 리듬을 듣고 마지막에는 아이의 생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을 다시 읽어도 같은 읽기를 반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부모님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이가 가장 자주 다시 가져오는 책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책을 다시 읽을 때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질문을 건네셨을까요? 이번 주에는 그 책을 다시 펼치면서 질문 하나로 시선을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지? 이 아이의 마음은 언제 달라졌을까? 어디를 보고 그렇게 생각했어?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네?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정답을 확인하기보다 아이가 무엇을 새롭게 발견하는지 기다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요. 아이의 영어 읽기를 권수와 레벨 너머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언제 읽어주기에서 독립읽기로 넘어가면 좋은지, 아이가 혼자 읽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어떤 신호로 확인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영돌맘 애슐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